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첫 진도 개강하는 날이고요. 그 페이지가 어디죠? 예, 이 페이지부터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챕터 1 행정 기초이론 이렇게 나갑시다. 근데 행정 기초이론 나가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갑시다. 컨텐츠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컨텐츠 페이지, 예, 목차 페이지죠. 맨 앞에 가보시면 목차 페이지로서는 5페이지예요. 거의 맨 앞에예요. 목차 페이지 5페이지 보시고요. 그래서 파트 1이라고 나옵니까? 행정학 기초로 나와 있죠. 뭐 말은 기초인데 그렇게 기초스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파트 2가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뭐 나오죠? 정책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넘기실게요. 파트 3인데 조직론이 나올 겁니다. 조직론. 그 다음 페이지 뭐 나오죠? 인사행정.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뭐 있죠? 재무행정. 제가 그래서 기본 클래스에서는 제가 C 페이지까지 그래서 재무행정까지 나간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트 6 보실게요. 지방행정. 그리고 다음에 7파트의 정보지식론, 8파트에 뭐죠? 행정환류론. 그리고 9파트에 뭐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좀 빠진 부분들 또는 좀 더 심도 있는 부분들을 따로 떼서 심화학습을 9파트로 나눴고요. 그래서 6, 7, 8, 9는 제가 별도 단과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 개강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별도로 한다는 걸 좀 알아주더라고요. 워낙 범주가 넓은 과목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가 안 돼서 1파트부터 5파트까지 일단 나갈 겁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얼마나 시험 내냐면 한 20개 중에서 16개 정도가 나는 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4-5개 정도가 의심한다고요. 뒷파트 나오니까 끝까지 완결까지 가야지만 이 수업이 그래도 제대로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알겠습니다. 거의 대다수네요. 됐고. 2페 보시면 이제 챕터 1 나올 거예요. 행정의 기초이론 나옵니다. 기초이론. 해볼게요. 뭐 OT를 좀 해야 되는데 OT고 뭐고 간에 뭘 좀 알아야 OT가 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이제 좀 소개를 또 하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행정 시작합시다. 행정은 우리 이제 한자로만 말하면 뭐냐면 이거죠. 행할 행자에 이 정치할 때 정자를 씁니다. 이 정이 뭐냐면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 그래서 우리 행정이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죠? 다스림을 행한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행정이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애들의 발상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미국애들은 행정을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Public 뭐라고 할까? Administrat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Public이란 말은 뭐냐면 공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또는 공중 이런 표현을 쓰겠고요. 이 administr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무엇에 뭐 할까? 봉사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공봉사, 공중봉사, 공적 봉사를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이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식으로는 좀 정치와 관련성이 좀 깊지만 영어식으로는 미국식으로는 좀 꼭 그렇진 않아요. 봉사 관련한 분야가 행정이라고 알 수 있겠고요. 초창기 행정학이 만들어진 것은 미국인데 처음에는 행정을 정치보다는 민간 기업의 경영으로부터 많은 걸 배워왔어요. 오늘 경영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관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Private 뭐라고 할까? 다 쓸게요. Administration 이런 말 씁니다. Private란 말은 이런 말이죠. 예, 사적이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 봉사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볼게요. 공적인 봉사는 뭐라고요? 행정이고 사적인 봉사는 뭐라고요? 경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좀 어색한 번역을 좀 쓸게요. 그러니까 어색하지도 않지만 우리말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흔히 공행정이라는 말을 하고 얘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흔히 사적인 행정. 그래서 사행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좀 볼게요. 공행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협의의 행정이라는 말을 하고 좁은 뜻이고 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더하면 뭐가 될까? 그걸 우리는 넓은 뜻, 광의의 행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우리는 행정학에서 뭘 다룰 거라고요? 공행정을 다룰 거지만 이 두 개를 결합한 광의도 다루긴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의 1번 보세요. 1번은 1번입니다. 첫 번째, 협의 나와요. 두 번째, 광의 나와요. 이 지문 그대로 시험 내니까 한번 알아둡시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협의는
적을게요. 정부 관료주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부의 구조, 공무원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행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간 정부나 공무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협의 광의, 공행정 또는 협의 행정을 말하고. 두 번째 보실게요. 광의 개념은 뭐냐면 정부만이에요, 모든 조직이에요. 정부도 포함하면서 민간 기업도 포함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동적 노력의 형태다라는 말 나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은 뭐라고요? 공행정 더하기 사행정을 뭐라 한다?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와 광의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죠? 거기 가볍게 별표 하나만 할게요. 협의와 광의 개념은 시험에 좀 내는 파트입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 최근 개념은 우리 흔히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버넌스라고 그래요. 가버넌스. 이 가버넌스는 뭐 뒤에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생각하고 싶지만 가볍게 말만 한다면 요즘은 행정의 주체가 정부만이 아니에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모든 그런 존재들이 행정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가버넌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가버먼트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그를 가버넌스가 말합니다. 요즘은 다시 정부만 혼자 행정을 독점한다고요. 다양한 주체가 생기고 있다고요. 다양한 주체의 행정행위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버넌스라 부른다. 이 정도예요. 이게 최근 개념이에요. 가볍게 밑줄만 걸어올게요. 다 필요 없고요. 거기 가버넌스란 표현 나옵니까? 그것만 밑줄 봅시다. 가버넌스란 표현만 밑줄을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됐고. 그 다음 참고 보기 전에 요 얘기 좀 합시다. 그 밑에 내려보시면 팁 보이십니까? 팁 찾았어요? 팁에 뭐라고 돼 있죠? administration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돼 있죠? 거기? 예, 그걸 봉사다. 그래서 이것도 좀 나죠. 공행정과 사행정에 있어서 봉사라는 개념 뭐라고요?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이 될 거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행정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 나옵니까?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하는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가 시간 많이 벌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해봅시다. First of 밑줄 것이고요.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다만 뭐만 가능하다? 묘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벌써 느낌이 어때요?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묘사만 하는 부분이에요. 정의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누알트 왈도 보시면 행정에 대하여 한 문장, 한 절로 정의 내리는 것은 지적인 자극이나 각성을 주는 거라고요. 마비를 불러일으킨다고요. 마비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게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뭐예요? 뭔가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비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좀 지저분한 과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분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 듯해도 시간이 흐르고 더 공부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과목이 행정이라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다음 표 보실게요. 레포스키 보실게요. 행정의 역사를 어디까지 소급했다고요? 고대까지 소급했다. 행정학의 역사는 짧지만 행정의 역사는 거의 문명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런 분야였고요. 하나 더 할게요. 글라드는 행정을 뭐 다음으로? 무속 다음으로 오래된 직업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요. 그 다음 오래된 직업이 뭘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근 직업이라고 오래된 직업이라고요. 엄청 오래된 직업이라는 겁니다. 확인 끝난 것 같아요. 됐고 이제 02번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행정법학적 개념이고요. 03번 제목이 뭐예요? 행정학적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약간 해야 돼요. 행정법은 우리도 관심이 없지만 차이는 좀 볼게요. 봅시다. 우리 행정을 다루는 분야에 뭐가 있다고요? 예, 행정법이 있고요. 아직 공부 안 했을 것 같고요. 행정학이 있죠. 수요일날 하나 행정법은 언제 하죠? 수요일날 합니까? 행정학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법이 아니라 학이죠. 그런데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페이지 가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에 참고 나옵니까? 참고 제목이 뭐였죠? Art and Science. 요 개념을 얘기할 거예요. 해봅시다. 행정법과 비교하셔야 돼요. 행정법은 졸렌의 측면을 다룬다면 행정학은 두 개를 함께 다룹니다. 하나는 뭐죠? 졸렌의 측면과 또 하나는 뭘까? 자인의 측면을 다룬다는 겁니다. 아직 몰라도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하나만 다루는 게 일면적이라 말하고요. 행정은 뭐예요? 일면을 다룰까? 양면을 다룰까? 양면을 다룹니다. 당연히 벌써 느낌 옵니다. 행정법이 어려울까요? 행정이 어려울까요? 행정이 훨씬 어려워요.
행정법은 거의 과목으로 우리는 치지도 않아요. 일면적이라는 뭐를 본다고요? 양면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써 있으니까 여기서 할게 그냥. 조례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 라틴 말이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얘를 value라고 그래요. value란 말이 가치, 규범, 또 뭘 말할까? 당위를 말해요. 가치, 규범, 당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좋은 거, 올바른 거, 뭐 진실한 거,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들은 모두 뭐라고요? 바로 졸렌 밸류 가치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자이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는 뭘까?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좋고 옳고 이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졸렌과 밸류를 추구할 때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아트로서의 행정학이라고 부르고 자인을 추구할 때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는 사이언스로서의 행정학이라고 불러요. 아트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보세요. 예술이란 말 들어봤을 것 같고요. 또 뭐라고 할까? 기술이란 말도 합니다. 그럼 사이언스는 뭐죠?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학문들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아트일까 사이언스일까? 사이언스이다. 그래서 이것만 다루는 학문 분야를 뭐라고 하냐면 순수 학문이라고 부르고요. 얘까지 결합하면 그걸 뭐라고 할까? 응용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학 쪽에서 뭐 정치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사회학은 사이언스가 엄청 강해요. 순수 학문이고요. 하지만 우리 행정학은 이것도 있으면서 얘를 결합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응용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봅시다. 아트는 왜 존재하는 거냐면 뭔가 나쁜 상태를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뭐라고 할까? 문제 뭐라고 한다고요? 해결이라고 그래요. 문제 해결 또는 뭐라고 할까? 처방이 그 목적이에요. 예술과 기술의 목적은 뭐라고요? 나쁜 상태를 좋은 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문제 해결, 처방이 아트의 목적이고 사이언스는 처음부터 좋고 나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거예요. 인과 법칙을 뭐 하기 위함이다? 구현하기 위함이에요. 인과 법칙이 뭐냐면 영어로 말해볼게요. cause and 뭐라고 하죠? 이펙트라고 그래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에 대한 뭘 찾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원인을 규명하겠다. 이게 과학의 존재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아무튼 졸렌을 추구할 때는 아트, 자연을 추구할 때는 뭐라고요? 사이언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 행정법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행정법학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행정법을 행정법학으로 잘 안 봐요. 행정법술로 봅니다. 술. 이게 술이고요. 이게 학이에요. 학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이언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법은 보통 법학이라는 표현을 그쪽에서는 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졸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행정법학보다는 행정법술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공부해 보시면 초반에 이제 뭘 배우시냐면 행정작용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용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뭐 인가 허가 같은 행정처분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걸 공부하는 대표적 이유는 뭐냐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은 누구를? 국민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이걸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행정구제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행정구제법에는 뭐가 있냐면 행정 뭐가 있을까? 심판법이 있고 행정 뭐가 있을까? 소송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그렇다고 보고요. 행정법 수강하신 분들은 요 개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법 존재 이유는 뭐냐면 고통을 겪은 국민들을 뭐 해보겠다? 구제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행정법은 그래서 하나의 학이다 아니면 술이다. 행정법술로 보는 게 타당해 보여요. 물론 행정법 선생님께서는 행정법학이라는 표현을 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법이라는 것은 진정한 과학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자인을 다루니까 졸렌을 다루니까. 졸렌을 다루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일반인들 또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뭔가 이걸 사용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배워서 뭔가 써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아트를 말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어디에 써먹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거 측의 구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공이 뭔지 몰라도 사회에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개념이 좀 약해요. 그건 바로 대부분 뭐라고요? 순수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행정학은 여기다가 뭘 결합했다고요? 얘를 결합했기 때문에 응용학문성이 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각 대학마다 이제 경영이 힘들잖아요, 지금. 학생들 모집도 힘든 상태에서 여러 학과들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지금 정치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중에서 그래도 모집 정원을 좀 채울 수 있는 학과가 어느 과죠? 정치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자꾸 취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응용성이 강한 측면을 좀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요즘 취업이 화두니까. 그러니까 순수학만 하시면 취업이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행정학은 영역을 넓혀서 뭐 한다고요? 순수학문에다가 응용학문성을 좀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연제대학은 행정학과라 말하고요. 전문대학은 행정과라 그래요. 다시, 사연제대학은 기계공학과고요. 전문대학은 기계과라 그래요. 또 사연제대학은 뭐 토목공학과라면 전문대학은 뭘까? 토목과라 그래요. 여러분, 왜 전문대학은 학자를 빼냐면 아트를 공부해서 그래요. 문제를 처방을 위한 것이고 사연제대학은 왜 학을 붙일까? 과학이기 때문에 학을 붙이는 거예요. 과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문제를 처방을 위한 거라고요? 아니면 인과법칙 구현을 위한 거라고요? 인과법칙 구현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원인 규명을 위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참고에 나온 얘기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실전에 났던 문제 보여드릴게요. 거기 1, 2, 3, 4번 중에서 3번 보이십니까? 실전 났던 문제입니다. 책 넘기지 마시고요. 2페이지 그대로 보세요. 참고에 3번 왈도는 다시 어디 보세요? 2페이지입니다. 어디 보세요? 2페이지. 정신이 차리가 힘드세요? 어렵지 않은 얘기 하는데 2P 찾았어요? 2P의 참고 3번입니다. 해볼게요. 왈도는 기술, 예술을 뭐라 불렀다? 기술, 예술을 뭐라 불렀다? 아트 또는 뭐라 불렀다? 프로페셔널이라 불렀고 사이먼은 이 기술, 예술을 뭐라 불렀다? 프랙티스라 부릅니다. 프랙티스라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왈도라고 사이먼이라고요? 사이먼이라는 겁니다. 실전 문제 보여드릴게요. 왈도가 기술, 예술을 프랙티스라 칭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입니다. 밑줄 긋고 확인하시고 됐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는 거예요. 됐죠? 하나씩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듣고 이해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얘기하겠지만 완벽히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아마도요. 내가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해라는 것도 결국은 어느 만큼의 암기가 동반돼야지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개념 기름들을 암기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이해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암기해달라 하지 말라. 암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듣고 느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행정학일까 수험행정학일까? 수험행정학이에요.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행정학하고 수험행정학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수험행정학은 하나씩 하나씩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3P 보실게요. 02번 행정법학적 개념 나옵니까? 수요일날 하시기 바라고요. 행정법 다루시기 바라고 03번 보시면 뭐 나오죠 이제? 행정학적 행정개념 나옵니까?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넓게 볼게요. 밑줄 딱딱 그으면서 갑시다. 이건 행정의 역사예요. 학설이 이렇게 역사별로 변화해 온 겁니다. 첫 번째 뭐죠? 행정 무슨 설? 관리설. 찾았어요? 다음 P. 두 번째 뭐 나오죠? 다음 P. 뭐 나와요? 통치 기능설. 찾았어요? 다음 P. 행정 뭐 나와요? 행태설. 네 번째 뭐 나오죠? 발전 기능설. 다섯 번째 뭐죠? 신행정설. 여섯 번째 뭐예요? 정책과 기능설. 그 다음 일곱 번째 뭐죠? 신공관리설. 마지막으로 뭐 나오죠? 신국정관리설이라는 표현 잘 안 써요. 보통 가버넌스라고 그래요. 뉴 가버넌스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행정학 역사의 발달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의 전체 역사를 한번 행정 학문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시험에 그 난다고 보기보다는 나랑 대화를 하려면 이 파트를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파트일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나랑 용어 정리를 같이 하시면서 나랑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뭐 나오냐면 행정 무슨 설? 관리설인데 관리란 말이 뭐냐면 아까 얼핏 했는데 무슨 설일까? 경영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행정은 첫 번째 행정을 뭘로 봤다고요? 관리냐 경영으로 봤다는 겁니다. 됐죠? 이게 처음 시작했어요. 언제였냐면 1887년도. 이 연도도 외우셔야 돼요. 이때 처음 출발합니다. 우드로 누구? 윌슨 교수가 이걸 처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뭐라 부르냐면 행정학에 뭐라고 할까?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87년에 아주 유명한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라고요? The Study of 이렇게 할게요. Administration이라고 논문을 씁니다. 우리말 번역하면 행정에 대한 연구다라고 번역해요. 이게 행정학의 출발이었어요. 1887년 우드로 윌슨 잊지 마시겠고요. 이분이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영어로 그대로 쓸게요. 1번 PA Public Administration is a kind of 뭐라고 할까? 비즈니스란 말을 써요.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가 우리말로 관리작용 또 뭐라고 할 그런 걸 사무작용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행정관리서라고 쓴 거예요. 행정의 일종이 뭐니까? 관리나 무슨 작용이니까? 사무작용이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일본인이 처음에 번역을 했습니다. 이를 뭐라고 했다고요? 행정관리설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볼게요. 원래 행정학은 정치학 속에 사실 매몰돼 있던 하나의 분야였던 거예요. 행정은 원래 정치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얘를 밖으로 빼버려요. 정치와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행정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뭐 하는 거고? 다 쓸게요. 정책을 뭐 하는 거고? 결정하는 일을 할 것이고, 행정은 뭐 할 것이고, 정책을 뭐 할 것이고, 집행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분리합니다. 드디어 행정의 연구 영역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행정학이라는 것이 독립된 학문으로 나타난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는 행정학의 아이덴티티가 생겼다 그래요.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하냐면 발을 정자에 모음 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할까?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 쓸게요. 고유성 또 뭐라고 할까? 걸 독자성이라 말하기도 해요. 고유한 하나의 영역이 생기니까 정체로부터 이제 분리가 됐다 안 됐다? 분리가 됐다는 겁니다. 독자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결정은 누가 하고요? 정치가 하고 집행은 누가 하고요? 행정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쓸데가 좀 없네요. 우리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지금 쓸데가 없으니까 행정과 여기 정치와 여기 경영을 쓸게요. 경영을 쓰고 합시다. 여러분 행정 경영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행정은 일종의 경영이니까 같은 건 다른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같으면 이론론, 다르면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같으면 이론론, 다르면 뭐라고요? 이원론.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행정을 공행정, 경영을 뭐라고 했죠? 사행정. 그럼 말해보세요. 얘를 뭐라고 할까? 공행정, 사행정, 이론론, 이원론. 이론론이라고 말해요. 한 3년 전에는 이것도 시험 냈어요. 이게 몇 원론 이걸 냈다고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근데 요즘 이런 거 낸다. 안 내요. 애들 다 맞추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오면 이게 이거구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이 잡히는 거니까. 나랑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정치행정은 같아져요, 달라져요. 정치는 결정하고 행정 집행하니까 이제 달라지죠. 달라지니까 뭐라고 할까? 정치행정 멸원론? 이런 말 해보세요.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이거구나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파이 끝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어때요? 이해해요? 그냥 우리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하는 거고요. 이해하라고요? 암기하라고요? 일단 암기가 우선이라고요. 아시겠죠? 암기가 돼야지만 나랑 같은 동일 언어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뭐예요? 서로 공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가 수능 세대잖아요. 그죠? 수능 세대의 특징을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독특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수능 세대는 암기를 무지 싫어하더라고 보니까. 수능 세대는 그냥 이해하고 느끼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됐습니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해하는 영역은 결국 뭐라고요? 어느 만큼의 암기 토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수험행정학은 이 같은 거 그걸 나발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암기를 찍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밑줄을 잘 그어놔야 돼요. 밑줄을요. 밑줄 긋고 암기하고, 밑줄 긋고 암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문제 풀이 시작하면 여러분이 푼 문제를 뭐 한다고요? 내 책에서 어디 나온가를 확인한 다음에 가서 밑줄을 딱 걷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려면 손이 바빠야 돼, 안 바빠야 돼요? 손이 무지 바빠야 돼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듣고 말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옆에 주변을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 책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 책을 슬쩍 보시면 막 밑줄 거의 거 있어요. 막 거의 있어요. 처음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듣고 그냥 알 것 같아. 실제 현장 문제 딱 풀어본 말입니다.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풀 때는 전혀 기억도 안 나요. 정확한 암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일단 해보십시다. 두 번째 볼게요. 이제 무슨 기능설이죠? 통치 기능설이에요. 통치는 다른 말로 통치는 뭐라고요? 결국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초학자들이 행정학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 들어요. 자꾸 행정법과 행정학은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겠지만 별로 비슷하지 않아요. 차라리 오히려 행정학은 행정법보다는 뭐에 가깝다고요? 경영학과 정치학의 분야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영학부터 많은 걸 배워왔고 또 정치학으로부터 많은 걸 배워왔고 이 두 학설이 가장 대표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생기냐면 1930년대쯤에 생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게 나오는 배경에는 1929년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 경제 위기가 벌어지게 되죠. 우리 그 현상을 뭐라고 할까? 그레이트 뭐라고 할까? 얘를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요. 경제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 당시 이제 29년도 10월에 미국 월가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뭐 기업들이 부도나고요. 여러분 이런 경제대공황 문제가 생겼죠. 이건 곧 뭐죠? 경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뭐가 나왔다고요? 요청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물어볼게요. 이런 문제 해결은 일단 누가 해야 됩니까? 정치가 할 문제입니까? 행정이 할 문제입니까? 다시 국회가 결정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결정할 문제입니까? 아니 경제 문제 해결은 국회 정치가들이 하는 문제일까요?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공무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정치가 해결할 문제예요. 이건 결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됐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나서야 되는데 국회에 약점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에 비해서 전문가일까 비전문가일까? 선출된 사람들은 시민의 대표일 뿐이지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사상 초유의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이 문제 해결을 누가 하겠다고요? 행정이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원래 행정은 원래 뭘 하는 애들이에요? 집행만 하는 애들입니까? 결정도 하는 애들입니까? 원래 집행 아닙니까? 원래 집행만 하는 애들이었는데 이제 영역을 뭐예요? 넓히겠다는 겁니다. 뭐까지 하겠다고요? 이제 결정까지 넘어가 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얘를 뭐라고 부를까? 이런 말로 해보세요. 행정의 적극화, 소극화? 아, 잘하시네요. 행정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를 적극화라 그래요. 예, 끝났고요. 그럼 또 해볼게요. 조개뜬 방식으로 할 거예요. 가운데 행정을 놓을 거고요. 옆에 경영을 놓을 거고요. 맨 끝에 뭘 놓을까? 정치를 놓을 거예요. 행정이 얘까지 해버리면 정치와 같아져요, 달라져요?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아지니까 이런 말 해보세요. 정행 메론론 이론이 되는 거고 앞으로 꼭 기억합시다. 한쪽이 같아지면 한쪽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멀어져요. 해보세요. 공행정, 사행정, 메론론 이온론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1번과 2번은 완전 반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가운데 행정을 써볼 거고 여기다 뭘 쓸까요?
경영을 써볼 거고 여기다 뭘 써볼까요? 정치를 써볼 거예요. 행정이 경영과 가까워지면 이학설이고 행정이 정치와 가까워지면 뭐라고요? 이학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논의는 끝난 게 아니에요. 행정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행정은 그래서 경영적 의미와 정치 의미를 함께 갖고 있죠. 그래서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한번. 행정을 경영으로 이해하면 행정은 능률을 중시할까 민주를 중시할까? 능률이겠죠. 기업은 능률이 중요하니까. 행정을 정치로 이해하면 능률이 중요해질까 민주가 중요해질까? 예, 민주가 중요해집니다.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능률과 민주를 행정에 뭐라고 한다고요? 양대 이념이라 그래요. 능률 민주가 그냥 가장 중요한 개념 같고요. 그런데 능률과 민주가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능률을 높이면 민주가 하락하고 민주를 높이면 능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민주와 능률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조화로운 관계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부는 민주를 강조한 정부일까? 능률을 강조한 정부일까? 아무래도 능률을 강조한 정부 같아요. 그분은 정치를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국회를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딴에는. 됐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뭐 어떤 것 같아요? 능률을 강조하는 입장일까? 민주를 강조하는 입장일까? 민주를 강조하는 입장이죠. 진짜 오랜만에 탄핵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라는 개념 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시민에게 반응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정권이 짧은 시기에 능률을 강조하는 정권과 민주를 강조하는 정권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항상 얘와 얘는 좀 배타성이 있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화로운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확인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 끝내면 아쉬워요. 이제 여기는 사람 이름까지 정교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누가 1번식이 있었고 누가 2번식인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가보실게요. 3페이지 보세요. 내용에서 다 볼 건 아니고 대표학자 보실래요? 행정관리설의 대표학자 찾았어요? 거기 첫 번째 우드로 윌슨 나옵니까? 누구예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아빠고요. 두 번째 굿노우 나와요. 굿노우. 굿노우는 단독문제로 나왔던 분이에요. 그것도 2년 전이었고요. 별표합시다. 굿노우. 이런 표 쓰고 있네요. 정치는 뭐 하는 거고? 국가 의사 결정이고 행정은 뭐고? 국가 의사의 집행이고. 뭘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정책 결정을 뭐로 표현했다 굿노우가? 국가 의사 결정이고 행정을 뭐로 표현했다고요? 국가 의사 뭐라고요? 집행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잖아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굿노우. 굿노우. 다시 굿노우 어디 있다고요? 1번, 2번? 1번. 지금은 다 기억하죠, 그죠? 근데 내년 4월, 6월에 기억한다가 기억 못 한다고요. 내년 4월, 6월에 이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굿노우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마음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딱 하루만 지나도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굿노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 우드로 있어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건 아버지라고 하니까 기억나실 것 같고요. 챙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다음 피. 화이트 나와 화이트. 이번엔 최초로 행정학 교과서를 쓴 분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귤릭은 또 나중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귤릭 밑줄 긋고요. 귤릭. 5번에 이제 윌로우비, 어윅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문이 나옵니까? 이 문이도 나중에 아주 귀하게 쓸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모두 어디 계신 분이라고요? 여기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통치 기능서를 보시면 요거 내용의 몇 번? 4번을 좀 봅시다. 4번에 뭐가 써있냐면 이게 써있어요. 아이덴티티 무슨 문제? 크라이시스가 생길 거예요. 정체성이 생겼잖아요. 근데 행정이 사실 얘까지 해버리면 정치와 행정의 차이가 커져 작아져요.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러면 행정학의 전수성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수성 위기 문제는 지금도 우리 행정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하나의 독립 분과학문이 되려면 자신의 고유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학이 아직까지도 뭐예요? 고유 영역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향이 좀 일부 있어요. 물론 시험 문제 여러분 딱 칩시다. 행정학은 정체성이 없다. 맞나요?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없는 아니에요. 정체성이 없다면 이런 과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됐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됐고요. 이제 대표학자 보실게요. 밑줄. D목 밑줄. 그 다음 애플비 밑줄. 애플비. 그 다음
가우스 밑줄이요. 가우스 밑줄. 다음 P 4번에 누가 나오죠? 세이어 나옵니까? 세이어 밑줄. 근데 이 세이어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해야 이간 보면 말 더럽게 어렵게 해야 이거야. 세이어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세이어가 말하기를 두 줄입니다. 해볼게요. 공행정, 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같다는 말 나옵니까? 뭔 소리야 이게? 중요하지 않은 점은 같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점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공사이제 몇론? 다르니까 이온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지금. 중요하지 않은 점은 같은데 돌려 말하면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개념이니까 그걸 공사이제 몇론? 이온론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프레디슨 볼게요. 프레디슨. 이 프레디슨이라는 사람은 용어를 좀 달리하는 겁니다. 프레디슨은 정부 행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뭘로 가자고요? 공공행정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말했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찾아보세요. 정부행정, 공공행정. 공공행정이라는 말을 쓰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둘째 줄 끝에 있을 텐데. 이 용어를 쓰면 자꾸 행정을 정부의 관점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이제 우리 행정을 뭘로 이해하자고요? 정부로 바라보지 말고 뭘로 이해하자고요? 시민의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행정의 핵심이 뭐냐면 정부 주도의 행정이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행정 또는 시민이 주도하는 행정 또는 시민이 직접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정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파라다임이 변했어요. 정부로 가자고요? 공공행정으로 가자고요? 공공행정의 용어를 쓰자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확실히 요즘 분위기는 뭐냐면 정부의 기능을 적극화시키겠다고요? 조금 다운시키자고요. 좀 다운시키자. 물론 이쪽이 적극화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혼자 해먹겠다고요? 아니면 다양한 존재가 나서겠다고요? 다양한 존재 나선다는 게 개념이 강하고 그 다양한 존재 중에서 핵심이 누구냐면 시민이에요. 됐죠? 시민과 좀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용어를 달리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우리말로 행정이란 말과 영어로 public administration 말은 벌써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다스림을 행한다라는 뜻이지만 미국은 뭐라고 한다고요? 공적 봉사였잖아요. 어떤 게 느낌이 무거워요? 우리말 되게 무거워요. 미국은 행정의 역할 자체가 그냥 봉사일 뿐이에요. 사실상 보면. 벌써 느낌 오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힘이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정부가 시민을 지배한다고 보는 독점적인 마인드예요. 사실은. 또 집권적 마인드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누구에게 봉사하자고요? 공공부문이? 정부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미예요. 그건 정부 힘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선진국일수록 정부 힘이 강하다고요? 약하다고요? 약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미국 정부가 힘이 셀까요? 한국 정부가 힘이 셀까요? 아니 국제적으로 보지 말고 국내 상황을 봅시다.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세지. 근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찾아는 미 행정부의 힘이 크다고요? 아니면 한국 찾아는 한국 행정부의 힘이 크다고요? 한국 행정부의 힘이 압도적이라고요. 미 행정부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삼권 분립이 있고 또 언론이나 이런 시민들이나 NGO들의 또는 NPO들의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면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뭐예요? 미국 대통령보다 힘이 세다 약하다? 상당히 힘이 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행정부 힘이 세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선진국 베이스라고요. 후진국 베이스라고요. 그게 후진국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았겠죠? 이 얘기를 좀 보였으면 합니다. 알았겠죠? 앞으로 내가 여러분 만나면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수업할 건데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행정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학이에요. 됐죠? 그래서 미국을 모델로 보면서 미국 쪽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반미주의자일까 친미주의자일까? 친미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뭐 친미에 미친놈은 아닌데 내가 계속 미국이 괜찮은 나라다, 좋은 나라다라는 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버리고.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짜증난다, 야, 나도 이해 안 된다 해도 그냥 들으라고요. 그냥.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수업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흡수하시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학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막 분노를 하고 불만을 갖고 막 팔짱 끼고 막 쟤 죽어라 뭐 이상한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들 따로 다룰 거라고요. 여러분 이 과목이 되게 이게 수업하기 힘든 과목이 뭐냐면 이게 현실 정치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학원에서 메시지 왔더라고요. 메시지 딱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메시지 딱 나온 게 이제 개강하는데 새 마음으로 좀 준비를 잘해달라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마지막 말에 딱 나를 타겟팅 잡은 딱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공통으로 보낸 메시지인데 나를 타겟팅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정치에 가지 말라. 불편한 사람도 있으니까. 아, 난 그 말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행정이 뭐죠? 정치를 행하는 과목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치를 안 한다고요? 그럼 행정학의 거의 절반을 딱 떼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업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정적인 어떤 이념과 신조가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바가 있고 싫어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나한테 구미에 땡기는 발언이 나오면 그런 것도 하는 거고 나랑은 이상한 생각인데 저건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입장이 있다 없다? 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게 잡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한국 사람들이 정치 발언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를 아주 사소한 일, 잡담으로 알고 있다고요, 사실. 근데 지금 잡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 안 할까? 내가 여러분이 원한다면 안 할게. 딱 끊어버릴게요. 그러면 나도 좋아요. 진도 빨리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데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원하는 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줄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알짜로 암기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럼 이해를 되려면 뭐예요? 항상 현실 정치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현실 정치와 이론과 현실 정치가 항상 뭐예요? 매칭되는 거예요. 항상 이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 기반을 둔 이론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끊어지게 되면 뭐 한다고요? 이론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됐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계속 해도 된다 안 된다고요? 부담스러워. 그런데 이게 한 3주만 지나면 이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이 납득을 해요. 웬만큼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필요하구나 느끼는데 첫 주, 두째 주 보면 여러분들이 막 팔짱 끼고 막 나를 막 째려보고 막 이상한 사람 보더라고요. 저 사람 빨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빨갱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 여러분한테 강요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요. 나의 미션은 뭐라고요? 여러분 합격만 인도하는 데까지예요. 그리고 내가 정책 이념도 강요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이념이 뭐라 하더라도 난 강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판단은 뭐예요? 여러분이 독자 판단하시기 바라고. 요즘 뭐냐면 요즘 유튜버들이 그 이상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가짜 뉴스가 너무 판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회과학이나 정책정학 개념을 공부한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빨리 그냥 막 흡수되고 그냥 막 그 뉴스대로 움직일까 아니면 독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독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 민주사회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정치사회를 학교 교육에서 되게 많이 시켜요. 사실상 보면. 민주사회라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초중고 때 정치, 민주사회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요? 아니면 대부분 다 국영수에 미쳐버린다고요? 국영수에 미쳐버리기 때문에 흔히 배웠다는 사람조차도 뭐라고요? 민정치의 근간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 내 수업의 기본 베이스는 어디로 출발할 거냐면 미국 행정학 중심으로 갈 거고요. 어차피 미국학이니까. 또 대한민국 헌법을 근간으로 좀 움직일 거예요. 됐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할 거다, 부정하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난 헌법을 넘어서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요. 그러면 뭐 나의 수업은 편향돼 있을까, 편향돼 있지 않을까? 편향돼 있지. 헌법이 뭐냐면 정치법이에요. 행정에 대한 법은 행정법이고 헌법 뭐라고요? 사실상 정치법이라고요. 정치는 뭐냐면 가치 배분의 의미라고요. 법이라 행정 헌법 뭐라고요? 결국 가치 배분을 위한 기본법을 만든 거라고요. 우리의 합의를 통해서. 됐습니까? 따라서 헌법조차도 누군가에는 뭐라고요? 마음에 드는 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법이고 누군가에는 정말 최고의 법일 거고요. 됐습니까?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87년도에 만들어졌던 우리 기본 헌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분명히요. 됐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뭐라고요?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간에 우리 사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87년 당시 헌법으로 지금 이 세상을 규율하는 거 쉽지 않다. 그럼 차라리 이제 뭘 바꾸자. 헌법을 이 세상에 맞게 바꾸자라는 게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헌법은 개헌될까 안 될까? 언젠가는. 개헌될 겁니다. 왜? 사람이 변했으니까 안 변했으니까. 사람이 변했으니까. 여러분이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곧 아까 얘기했지만 가치 배분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 배분은 가치가 다를까? 다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할 땐 싸움이 나야 안 나요? 싸움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의 체계는 모두 다 뭐예요? 결국 정치예요. 됐습니까? 혹시 그 드라마 중에 그 제주도 배경으로 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뭐 들어는 봤죠. 여러분 세대에게 그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우리 사회의 그 가부장주의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뭐 남자는 여자랑 뭐 겸상 안 한다. 그 남자는 뭐예요? 체면을 지키고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한 거죠. 변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어느 집안은 가부장주의에 물들어 있고 어느 집안은 평등을 지향하고 있고 어느 집안은 뭐라고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집안도 있을 거고요.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야 저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가부장주의는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까? 가부장주의는 나쁜 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는 나쁜 거고 누구한테는 그게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우리의 정치 문화였던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여러분 조선시대의 여성은 과거 신을 못 봤죠.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여자가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나쁜 일이잖아요. 그들에게 그거는 뭐예요? 옳은 일이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현 시대에서는 뭐예요? 여성이 시험 못 보게 한다? 여성은 공부 시키면 안 된다? 여성은 살림만 시켜라? 이건 뭐예요? 현 시대에 맞는 거에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도 뭐예요? 우리끼리도 뭐예요? 생각이 달라요, 같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도.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집은 누가 사야 돼요? 결혼할 때 남자 집에 사야 돼요? 여자가 사야 돼요? 결혼은 남자가 사야 됩니까? 여자가 사야 됩니까? 손 들어볼게요. 결혼할 때 신혼방 또는 신혼집은 남자가 구한다. 손 들어보세요. 남자가 구한다. 여자가 구한다. 같이 구한다. 좋아. 합리적이야 굉장히. 그죠? 남녀는 동등하니까 똑같이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의 생각도 그럴까? 여러분 엄마 아빠의 생각도 그럴까?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에는 또 뭐예요? 신혼집은 남자가 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 하나 데려왔어. 데려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해.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이 얘기했어. 신혼집 어떻게 할까 하니까 여러분 아빠가 여자한테 여자 아빠가 물어봤어요. 남자집에서 구해 오는 거 맞지?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럼 같이 해야지 하면 여러분 아빠는 화 날까 안 날까? 뭔 개소리야. 남자가 해와야지. 그럼 갈등 생길까 안 생길까? 그게 정치라니까.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 사회에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서 타협하고 협상을 흥정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싫어하냐고 도대체. 우리는 정말 이 정작 중요한 얘기를 자꾸 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상하게 뭐 막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들을 뭐 혹세무민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은 다 뭐라고요? 정책 기준이 사실상 보면 이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이념과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근데 약간 편향돼 있을 거예요. 어때요? 지금 행정 자체는 뭐라고요? 동양적 이념과 동양적 정치 문화와 함께 할 거라고요. 미국 이념과 함께 할 거라고요. 미국 이념과 미국의 행정 문화와 미국 정치 문화 쪽으로 얘기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뭘 한다고요? 좋은 것처럼 바라보게 할 거라고 내가. 이것도 편향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기분 나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현재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죠? 미국이 지배하니까 자연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학 전체를 뭐예요? 지금 미국의 이념으로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그럼 보수주의자일까? 진보주의자일까? 진보과 같아요? 미국과 함께 하는데? 보수와 함께 할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할게요.
여러분이 방송에서 들었거나 여러분 엄마 아빠 들었던 그 보수와 진보 개념을 깨버릴 거예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진짜 보수는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 누구라고요? 보수와 진보다? 다 진보예요. 나만 보수예요. 내가 진짜 찐 보수임을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찐 보수는 아니고 진보를 이해는 하는데 내가 강력한 보수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뭐예요? 보수와 진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수 편에 서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보라면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항의하고 수업 못 듣겠어요 해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저런 입장이 있구나. 또 여러분이 보수라면 내 진보 쪽으로 막 얘기를 하면 뭐 한다고요? 아, 저런 입장이 있구나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보와 보수는 뭐라고요? 바퀴의 양측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함께 바퀴 굴러갈 때 같이 가야 돼, 아니면 한쪽이 찌러져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한쪽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한쪽을 죽여버리면 바퀴가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한쪽 바퀴가 부러지면 어떡할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움직일 수도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현실 정치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 정도 안 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 이해 못하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말하죠? 진보를 보고는 우리는 항상 뭐라고 비판하죠? 이런 빨갱이들, 좌빨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진보는 또 보수를 뭐라고 욕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가 아니라 뭐예요? 수구 꼴통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말자고요. 벗어나자고요. 됐습니까? 그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을까 넓어지지 않을까? 넓어지겠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가 또 무슨 도라고요? 여기가 경상도. 경상도 중에서도 그래도 뭐예요? 창원은 좀 나아. 창원은 그래도 창원과 부산만 해도 그래도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좀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요? 출신 지역도 많이 섞여 있어요, 사실. 여기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가 보시면 여기 출신이니까 여기 출신 아닌 사람도 많을까?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쳐가지고 여기 여러분 아버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분 중에 경상도가 아닌 지역 사람 손 들어볼래요? 여러분 빼고 네 분 중에 경상도 아닌 지역. 다 경상도 지역이네. 근데 그래도 여기는 뭐예요?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섞여 좀 개방된 도시로 난 보입니다. 창원이라는 도시 자체가. 왜 여기가 이제 이 중공업 발전시키고 이렇게 또 방산기업 많이 발전하면서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많다고 사실. 근데 대구 경북은 어떻죠? 대구 경북은 그게 힘들죠. 근데 대구에서도 이런 수업을 할 때 엄청 고통받았지만 내가 또 이겨냈으니까 창원도 충분히 이겨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내가 박근혜 얼마나 비판했나 몰라요. 그랬더니 막 대구 애들이 막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나 대구 경북에서 대구에 수업할 때 막 애들 눈빛이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막 나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권 후반기 가면서 지지도가 막 떨어지면서 뭐예요? 탄핵 물려지니까 뭐예요? 이제 눈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 저래서 저랬구나 하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됐습니까? 됐죠? 됐죠.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해하시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 방송에 얘기를 하면 그걸 완벽히 믿는다고 독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독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일단 유튜브는 일단 믿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건 10% 정도만 믿으면 되겠고 언론 매스미디어도 100% 믿을까 믿지 모를까? 언론 매스미디어도 100%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장악한 사람은 누굴까? 매스미디어를 장악한 사람이 누굴까? 대한민국의 탑 엘리트들이라고요. 언론사들은 결국 뭐 한다고요? 결국 매스미디어를 장악한 언론사들은 결국 뭐라고요? 우리 탑 엘리트의 사실 발언을 대신할 뿐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00% 믿는다고요? 100% 믿으면 안 된다고요?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방송 얘기하면 믿었어 안 믿었어요? 모두 믿었을 거고 누군가 뭘 얘기 좀 다 믿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됐습니까? 꼭 그렇지 않음을 꼭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토대를 만들 거예요. 됐고요. 이제 5페이지 3번에 이제 뭐 나오죠? 행정 행뜻을 나옵니까? 예, 요거는 한번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내가 3, 4, 5, 6, 7까지 쭉 나가 볼게요. 됐습니까? 한번 쉬었다 가죠.